이번 공청회 마녀 사냥식 대응, 문제제기 자체의 발언조차 법으로 금지하려는 시도, 자유민주 사회의 정상적인 룰이 작동한다고 보지 않아요. 뭔가 성역화적인 흐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연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5.18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카르텔이 이루어지듯이 되었던 현상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처벌받았습니다. 그 당시 형사 재판 과정들, 그 안에서 나왔던 증언들, 그때 언론들의 태도, 이게 탄핵 시기를 거치면서 새삼 저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 2년여 전 탄핵 사태 때만 언론이 이렇게까지 마치 연합한 듯이 굉장히 한쪽에 왜곡된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처음 있는 사태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에 선례가 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 재판 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특별법 입법하고 재판을 할 때 그때 국내 언론들이 일치해서 그 형사재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른 증언들이 밖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다 봉쇄되고 그야말로 옛날부터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역사 바로 세우기식의 태도만 줄기차게 언론이 다 일치해서 한 것이라는 어떤 선례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재판 기록은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몇십 년 지나서 오늘날까지도 진상을 밝히려는 불씨를 남긴 미래의 어떤 싹이 된 중요한 부분이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당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의 기록이 결국은 그 왜곡된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된 것이죠. 생생한 기억들로 직접 체험자들이 엄청난 양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연구자들은 그런 증언과 재판 기록, 수사 기록들을 뒤지면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영삼 대통령은 원래 3당 합당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과 김종필 총리의 당과 합당을 해서 태어난 당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18 특별법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에 의했던 그 5공화국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정당 세력은 괴멸되다시피 그렇게 되었죠. 자, 그리고 결국 정치적으로는 YS계라 불리는 분들이 아주 전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이 5.18에 대한 해석과 처리 부분이 있었던 거죠. 현 민주당의 또 오랜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정치 세력과 어떤 연관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연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5.18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일종의 카르텔이 이루어지듯이 되었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그 카르텔은 어떤 태생상 문제점을 갖고 있었느냐? 재판의 정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을 봉쇄하면서 이미 짜놓은 틀에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많이 가져갔던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를 잉태했는데요. 5.18 안에 들어있는 헌법 가치로 수용되기 어려운 지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기 쉬운 토양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자유민주 체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도 그 내에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하지 말아야 될 내용까지도 막 수용하면서 한편으론 그것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입구를 제공한 거죠. 자,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표적으로 종북적인 세력에게 대단한 그 기회를 주게 된 거죠. 사실 학생운동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5.18에 대한 해석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적인 해석으로 뒤에 발전하기보다 가장 심한 경우엔 종북적인 해석, 5월 정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잘 표상하는 게 아니라 미군 철수, 미제 타도 뭐 이런 식의 북의 주장에 유사한 정신이 5월 정신인 것처럼 흘러가는 방향으로 많은 그 뿌리를 낳게 된 것이죠. 성역화하는 것의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프랑스 혁명의 잔악한 그 어떤 학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가 한참 지나서 나왔습니다. 뒤에 이제 점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수정주의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자, 그렇게 프랑스 혁명을 보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모독이니까 그런 연구하지 마라, 그런 발표하지 마라, 그런 입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수정주의 입장이 너무나 세져서 야, 도대체 프랑스 혁명을 긍정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라고 프랑스 학계에서부터 회의론이 왔을 때조차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지닌 근대 민주혁명 중의 하나로서 영국 혁명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서 러시아 혁명으로 연결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신상에 있어서 자유평등 박애를 인권선언으로 부르짖고 신분사회적인 유럽의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전파했던 그 복합적인 의의를 다 부정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복합적인 인식과 틀이 5.18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